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에게 기습 방위비 뒤통수 맞은 일본, 한국 지소미아 종료 카드에 일본 결국 수조원 투입, 미국, 한국의 강한 공감, 일본에겐 알아서 해결해라, 일본 반응 망연자실,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 자국 반도체 산업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수출의 급감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위비 및 지소미아 압박으로 한국은 우리 일본과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라면서 언론 플레이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에 한국을 조롱하던 모든 것들이 일본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현재 일본은 진퇴양난의 상태인데요. 일본은 미국을 굉장히 믿었던 눈치였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여러 방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협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안보 협력은 필수적이다 라는 발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본 언론은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오롯이 한국이고 모든 책임은 한국에게 있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직접적으로 엮었다는 악질적인 평가를 하면서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지소미아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NHK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은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얼굴을 맞대고 더 대화를 해서 직접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그 모습은 이틀 전 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나누었고 실제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그 결과는 일본을 놀라게 했는데요. 우리나라 측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할 줄 알았지만 지소미아를 연장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 측의 모든 논리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며 과거의 선택을 뒤집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미국 측에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스퍼 국방장관 또한 한국 측의 의견에 강력히 공감한다는 표현을 하였고 오히려 일본을 설득하겠다라는 표현을 해버린 것이죠. 또한 방위비 문제도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큰 문제인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주도로 한 동맹국 방위비 인상의 화살이 한국에게 가장 먼저 돌아왔었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증액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을 비웃던 일본에도 날벼락이 오늘 떨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고 있던 일본에게 미국은 사실상 더 큰 방위비 증액 폭탄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외교 잡지인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트럼프 정부가 일본 정부에도 거액의 방위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미군 주둔 경비 부담을 현재의 4배로 늘리도록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현 분담금인 20억 달러에서 4배나 높인 80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배수로 따져본다면 우리나라에게 좀 더 높은 배율을 적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28,500명 정도의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2배 규모의 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약 54,000명으로 더 많은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부담하게 될 방위비가 배율로 보면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금액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훨씬 큰 규모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은 지소미아의 관심보다는 현재 방위비에 관심이 더 많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은 것도 지소미아는 겸사겸사의 문제였고 방위비가 주된 목표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일본 당국자들은 최근에 방위비 증액 시도를 앞세워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을 설득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일본은 최근 F-35 전투기와 수직 이착륙기인 V-22 오스프리를 구매, 배치하는 등 미국의 첨단 무기 및 장비 도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은 미군의 해외기지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고, 오키나와의 비행장 대체시설 건설도 전액 부담하였으며 야마구치현의 해병대 항공기지 건설도 대부분 부담했다. 괌의 시설에서도 40% 이상의 비용을 부담했다. 라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방위 장비의 90% 수준 이상을 미국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라면서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사실상 비난에 가까운 이야기를 언론에 뿌리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관심도가 지소미아로부터 멀어지자 일본은 최근 마치 수출 규제를 푼 것 마냥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한국에게 수출했습니다. 화해 제스처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한국 측에게 기술 공개를 하지 않으면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등 90일 동안 미루다 수출한 것인데요. 현재 이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을 공격할 WTO에 대한 명분 세우기, 그리고 최근 일본 기업 스텔라 케미파의 매출 급락으로 인한 일본 기업 살리기 정책, 그리고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의 경우 순도가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유통기한이 있으며 이 유통기한이 지날 경우 사실상 사용해도 무의미해진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저런 모습 때문에 한국에게 화해 제스처를 통해 지소미아를 유지하려는 이런 해석들이 다양한데요. 마지막으로 이 화해 제스처를 보내기엔 일본이 너무 늦은 상황이죠. 실제 저순도 액체 불화수소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원재료 수입처를 이미 다변화함과 동시에 국내 여러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이미 한 두 달 전부터 공장 라인에 국산화된 액체 불화수소를 현재 투입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EUV 포토레시스트의 경우도 현재 미국 듀폰이라는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재 이원화에 집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화해를 하자고 해도 화해를 좀 해주고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면 유지를 하되 앞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주 편하게 쓰면서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준 상처를 기억하고 소재 부분에 있어서 하나 둘씩 계속 국산화해 나가면서 탈일본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경제적 문제를 바탕으로 한국을 일본이 공격했고, 한국이 고개를 숙일 줄 알았지만 본인들의 계산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또 우리나라와 일본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로 무게가 기울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 일본이 얼마나 현재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바로 하나의 기사를 또 내놓았습니다. 특히 최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위협에 놓이게 된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대목이며,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걱정을 덜기 위한 언론 플레이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방위성이 자국을 위협하는 나라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출력 전파 발사 장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우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4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 개발 목표의 윤곽을 잡은 상태인데요. 뜬금없이 오늘 하는 거죠. 이르면 오는 2021년도 예산에 관련 비용을 넣어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자전 장비의 일종인 고출력 전파 발사 장비는 주파수가 3에서 30GHz로 매우 높인 마이크로파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요. 레이저처럼 에너지를 모아 이 광선 그리고 빔 형태로 방출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기술은 미래 전투의 양상을 바꿀 최첨단 군사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국이 현재 일본이 2년 반 만에 한 행동 때문에 일본 때려잡으려는 초유의 사태, 그리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유니클로 광고 하나가 대한민국을 완전 조롱하고 일본 불매운동 다시 시작시켰다는 현재 상황, 80년 전 일 정확히 기억한다, 어쩔래?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또 어제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결국 중국도 2년 반 만에 일본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일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대해 현재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내각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때문인데요. 중국 외교부 대표 대변인 경 대변인은 이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사실상 일본의 소극적인 과거사 반성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이다.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한 상황이라면서 강력하게 항의조로 국제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일본이 최근 들어 독일과 전혀 다르게 이 대조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외신들에서도 일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한일 관계를 좀 넘어서 이런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이런 생각 없는 행동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 자체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전쟁 당시 전쟁을 일으킨 A급 인물들이 신사에 있는데요. 특히 아베 최측근 관계자로 알려진 에토 담당상이 이번 신사 참배에 참여하면서 한 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위해 참배하고 일본의 평화를 빌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배할 수 없죠. 참배하면 안 되고 정신적으로 본인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평화를 바랬으면 신사 참배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본인들이 평화를 바란다면서 어떻게 신사 참배를 이런 식으로 계속 또 합니까? 아베는 최근 한일 관계 악화 및 중국과의 관계를 좀 의식해서인지 직접적인 신사 참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참배하지는 않았지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참배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마음속으로는 참여한 강요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행동은 분명 일본의 정권 그리고 일본을 흔들고 있는 각계 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성찰과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전쟁과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과거사의 심각성과 문제성을 언급을 정확하게 해주고 진실되게 세계를 상대로 사죄를 하되 전쟁을 절대 미화하지 않고 단지 조상을 기리는 방향 정도라고 전 세계에 메시지라도 전해야죠. 이건 전혀 말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꼬투리를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곧 러시아에서도 분명 이 일본의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합심해 또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내면 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유니클로 광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 일본 정계와 일본 재계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날선 비판을 아베 내각에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며칠 전에 유니클로 회장이 직접 나와서 한국과의 관계로 일본의 경제는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조금 되었었죠. 그런데 현재 공개된 유니클로의 광고가 사실상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조롱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광고는 1일부터 일본 유니클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새로 게재가 된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가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넘어와서 번역이 된 상태로 TV 광고로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뭔지 하고 좀 봤더니 한 15초에서 16초짜리 광고더라고요. 이거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등장인물은 크게 별건 없었습니다. 러브 앤 플리스였나 이런 제목이었는데 할머니 한 분과 어린 소녀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사 때문인데요. 오른쪽 젊어 보이는 여성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녀분이 대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할머니 스타일이 완전 좋으신데 제 나이 때에는 도대체 어떻게 입으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할머니가 조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대사를 치는데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 라는 말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2019년이죠. 정확히 80년 전이면 계상상 정확히 1939년입니다. 그리고 이 1939년은 우리나라가 뼈아프게 겪은 일제강점기 시기입니다. 즉 일본의 탄압을 강하게 받았던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시기 외에도 역사를 충분히 공부해 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 바로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사실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원인이 된 바로 강제징용을 시작하고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시기입니다. 즉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강제징용을 강력하게 해왔던 시기란 거죠. 과연 일본의 최대 의류기업이라는 유니클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대사를 사용해서 광고를 내놓았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과대 해석일 수 있지만 해당 광고를 모든 나라에게 뿌리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서 일본의 만행을 오히려 세계 사람들로부터 80년 전 일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포장하려는 모습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네 일본 입장에선 어차피 우리나라한테만 문제가 있는 거고 다른 큰 시장에서 문제가 없으면 또 맨날 우리나라 본인들 속국이라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 유니클로 회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발표한 회견은 사실상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네요. 최근 유니클로 매장이 다시 북적인다는 소식이 자자합니다. 특히 후리스 같은 거는 15,000원 수준, 히트텍 같은 것들도 할인을 통해 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거 제가 유튜브를 만들려고 어제 제가 유니클로 매장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있길래 갑자기 인터넷에 불매운동 끝난 듯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직접 가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7월, 8월 백화점을 가서 백화점에 딸려있는 이 유니클로를 한번 쓱 지나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진짜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들어가 마라, 들어가면 막 역적인 것처럼 이러면서 안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분명 봤거든요. 심지어 유니클로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들도 바깥에서 옷 정리하는 모습을 제가 진짜 보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겨울 신상품들이 입고되면서 후리스 세일하고 장사 안 되니까 히트텍도 세일하고 겨울 신제품들을 많이 걸어 놓으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겨울 의류가 비싸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니클로 저가 품목에 좀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은 전보다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인터넷을 통해 엄청 활발하게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캐시미어 크루넥 이런 게 9만원짜리를 3만원 할인해서 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 라지, 미디움 등 황금 사이즈